자, 이번엔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모두 이제 특검이 선정됐고 특검보까지 이제 어느 정도 공방이 나왔는데, 자,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다루게 될 텐데, 정치 보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의 구현이라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특검, 이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검이 지금까지 준비하고 뭔가 수사를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조은석 특검이 왜 서울고검 청사를 굳이 특검 사무실로 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걱정이 되죠. 그 안에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아니 검찰에 대한 수사가 내란 특검에서는 진행돼야 되는데 거기 안에 있으면서 수사 보안이, 특히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안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좀 조은석 특검이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간의 특검이 이제 출범하는 과정은 과거에는 그 상당 기간 동안 특검이 없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특검이 하나 출범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출범하다 보니까 120명 검사라고. 예, 약간 행정적인 혼선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하면은 특검이 정부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나 지원을 요청하고, 그러면 관련된 부서의 수장들이 차차차 이렇게 지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사람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사무실도 구하고 집기 같은 것도 마련해서 얼른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주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지금 대통령실 인원들도 제대로 지금 세팅이 안 된 상태거든요. 하나씩 지금 검증 결과를 통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특검들이 처음에 좀 황당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라는 게 특별법에 의해서 출범한 일종의 정부 기구이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하든 인력 지원을 하든 무슨 설비 요청을 하든 다 공문행위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변호사 하던 분들이 뭐 본인들 직원 데리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공적인 행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의 혼선은 있었는데 금방 그게 이제 세팅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는 문제도 예산을 지원한다. 요거는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뭐 예산을 그냥 가서 특검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한 5천만 원만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도 그걸 다 신청하고 지급받는 절차가 있는 건데, 기재부하고. 그것도 뭔가 망이 깔려야지 뭘 하는 거고, 시스템에 의해서 무슨 그 코드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 기관별 코드 번호가.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조차도 디테일을 챙겨주는 일종의 서무행정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제 초반에 좀 우왕좌왕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인지를 하고 이래저래 다 이렇게 세팅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별 어려움 없이 이제 준비해서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특검들이 다 자신감을 갖고 계시고, 과거의 수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의혹으로 제기됐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좀 확인이 되면, 결국 윤석열, 김건희를 이제 구속해놓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뭐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기현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조건이 붙었다라는 이유로 지금 거부했어요. 좀 희한한 일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구속 만료 기일이 6월 26일이니까 어차피 조금만 버티면 조건이 안 붙어서 내가 뭐 윤석열이나 누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조건이 붙는 걸 받느냐라고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거절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내란 사범들이다 보니까 이제 국헌 문란을 해놓고도 국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어떤 재판이 장기화돼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지금 처음이란 말이에요. 먼저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양승태라고. 자기가 대법원장 출신이니까 재판 받으면서 막판에 1심 179일인가 경과됐을 때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개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항고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피고인한테 이득으로 돌아올 게 없거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판사가 풀어주겠다는데 지금 싫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말한 조건 나 듣기 싫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사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의 죄질을 놓고 판단할 때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겁나서라도 그렇게 못하는 건데 이자들은 기본적으로 법 질서를 무시하고 농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 어차피 다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를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앞에서 개길 수 있는 시간을 벌자. 이게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김용현이나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뻔히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규현 부장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지연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통 박근혜 때도 막 서너 번씩 하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뻔히 이 사태는 예상이 됐던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을 예견했던 검찰은 과거에는 이거에 대비해서 사건을 남겨뒀다가 추가 기소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소위 예방을 해왔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하고. 그리고 기존에 지들이 했던 정경심 교수 건이나 저 이화영 부지사 건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이 법비들의 준동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점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제 특검이 발동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바로 또 구속됩니다. 그 안에 또 뭐 지들끼리는 뭔 일을 정치적인 제스처를 또 취하려고 용을 쓰겠지만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국민이 그거를 좋게 바라볼 것이고 그 아스팔트에 있는 파시스트들 빼고는 누가 박수를 칠 것이며 그리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내란 사범들이 차례차례 지금 나오게 생겼는데 이것들 다시 작당해가지고 또 뭔가를 모의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러기에는 새 대통령도 지금 임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공직사회의 분위기나 군의 분위기나 전반적인 국민의 인식이나 또 국힘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 사람들이 다시 한 번의 내란을 꿈꿀 정도는 못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해코지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증거인멸을 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그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증거인멸 한다고 해봤자 이제 말 맞추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내부 제보들이 이제 특검 출범하고 하면 이제 막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는 건 맞다. 어쨌든 그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서 또 다른 피고인들이 이제 속속 이제 구속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진우, 여인영, 뭐 김봉식 잇따라 이제 풀려날 가능성이 큰데 어차피 검찰이 추가 기소를 안 할 거니까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조국혁 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규현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살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간격이 2.5일이었다고요. 네. 박은정 의원님 조사해본 결과.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5일,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13.5일. 그러니까 거의 6배가량 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박은정 의원은 처음부터 우리 지규현 판사가 신속하게 공판할 의지가 없었다. 결국 처음부터 풀어줄 결심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본인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한 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이 재판 지연까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추문에 대해서는 지금 말 같지 않은 해명을 내놓고 대법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이 지금 뭉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 보셔야 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법원을 상대로 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추궁하고 이런 것들이 꼭 이어져야 될 일이고 아마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지금 지규현 판사는 본인이 선고를 하지 않겠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욕먹을 거거든 지금. 그죠? 그때까지 버텼다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고 결과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용현한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은 앞서 보인 태도하고 왜 반대로 가느냐.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잘 보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이나 김용현 등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면 이제 희대 역적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저렇게 시간 끌다가 이제 겨울 와가지고 인사이동 시기 되면은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어쨌거나 법비들의 그 참모습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좀 각인시키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이 재판을 망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질타하고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규현 부장판사는 내년 2월쯤으로 예상되는 인사이동 때 이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닌 내란, 그렇죠. 비상계엄 혐의자들이 정말 너무 쉽게 풀려나는 거 아니냐. 예. 국민들한테 참 충격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당연히 이거를 사법에 대한 신뢰, 또 어떤 국정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지금 마이너스 점수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자초하고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기본적인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른 재배당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사과하고 본인도 물러나야 될 일인데, 저렇게 지금 그냥 시간만 가라, 국민들은 잊어버릴 거다, 이렇게 뭉개려는 지금 생각으로 임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신들한테 손해다라는 걸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